네, 안녕하세요. 조성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저보고 랩을 좀 해달래요.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랩을 해보게 생겼는데, 네, 어쨌든,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들으시면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마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스위프트에서 가장, 핵심 기능 중에, 핵심 패러다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맙소사. 네, 살아있어요. 맥 부분 이렇게 튼튼합니다. 오늘 액땜했네. 네. 자, 속상하지만 진행할게요. 네. 프로토콜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 오브젝티브-C에서는 우리가 주로 어떤 기능의 청사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델리게이트나 데이터 소스 이런 그 표현들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타입이 저 프로토콜을 준수한다라고 했을 때 저런 기능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스위프트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그 오브젝티브-C에서의 프로토콜과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긴 하죠. 그런데 그 기본 구현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그 프로토콜에다가 익스텐션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것에 익스텐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가적인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것 자체에다가 메서드를 구현해 줄 수 있고, 어떤 프로퍼티, 연산 프로퍼티를 제공을 해줄 수 있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예전 오브젝티브-C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에 카테고리를 추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타입이 할 일을 우리가 명시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그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주는 것까지 한 방에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랑 익스텐션이 합체하면 완전체가 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레이아웃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을 프로토콜로 우리가 명세를 해놨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그 myView라는 이 클래스가 이 프로토콜을 따르겠다라고 명시를 해두면 저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들을 작성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요것들을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요것들을 익스텐션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끄집어내게 되면은 우리가 익스텐션에다가 저 메소드를 구현을 해놓고 이 클래스에서 저 프로토콜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해놓으면 저 프로토콜 자체에 이미 저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뷰에서 저 메소드를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프로토콜 기본 구현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게 왜 좋냐? 단순히 저 프로토콜의 기능을 익스텐션해서 구현해 준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기능을, 저 프로토콜에 대한 저 기본 구현을 그냥 어떤 클래스든지 어떤 구조체라든지 뭐 심지어 열거형에다가도 저 프로토콜을 준수할 것이다 라고 명시만 해 놔주면 자연스럽게 저 클래스든지 뭐 구조체에서 저 메소드, 저 기능들을 다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생각에서 출발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클래스가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콜렉션 뷰 컨트롤러라든지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라든지 이 친구들은 굉장히 서로 유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그 클래스 이너리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갈라져 나오면은 걔네들을
묶어서 뭔가 구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동일한 기능을 부여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저 프로토콜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기능들을 그 친구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오브젝티브-C에서도 충분히 만약에 뷰 컨트롤러라는 그 카테고리로 추가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카테고리의 한계점이나 뭐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기존 메서드를 자신도 모르게 오버라이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나 어떤 부작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에는 프로퍼티도 추가를 해줄 수가 없고, 아니면 클래스에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한계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 기본 구현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밸류 타입에 대해서도 요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 함께 많이 소개가 되게 되는데, 요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코드를 보고서는 직관적이지 못한 코드들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이 참조를 건드리게 되면 내 의도치 않게 그 값들이 변경될 수 있고 어떤 그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할당과 해제, 그리고 뭔가 레퍼런스 카운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시스템 자원을 더 소모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이제 밸류 타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을 간략하게 잠깐 다시 본다면, 우리가 뭐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뭐 새라는 클래스, 아니면 개구리, 터틀이, 거북이죠. 그리고 뭐 금붕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어떤 구조체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클래스로 선언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달릴 수 있다, 날 수 있다, 아니면 뭐 수영을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떠들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을 저 클래스나 구조체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싶은 거죠. 이제 저 클래스나 저 구조체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것들이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은 달릴 수도 말할 수도 수영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새는 날 수 있다, 개구리는 뛰기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을 조립을 해서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얘네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만 명시를 해주는 거지, 실제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각 타입에 각각 우리가 원래 구현을 해줬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프로토콜에 익스텐션만 추가를 해준다면 얘네들이 기능을 그냥 갖다 붙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의 블럭을 가지고 조립을 한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중원 주제를 이제 맡게 돼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요 내용까지는 작년 WWDC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인 스위프트라고 해서 작년 WWDC에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냐가 이제 저 기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의 생각일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기대를 아마 안고 오셨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제가 프로젝트에 해보는 시나리오로 우리가 한번 그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과 밸류 타입을 프로젝트에 우리가 적용해보는 그런 하나의 이그젬플을 보게 될 텐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 서비스의 어떤 화면을 우리가 구현을 해본다,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본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콩글리시죠. 소셜 미디어. 기획자분이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는데요. 우리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할 거니까,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할 거니까 테이블뷰 형식의 타임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을 나타낼 수 있는 테이블뷰 컨트롤러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사진 하나랑 요 노트가 붙어 있는 이런 소셜 네트워킹 기본 화면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요 하나의 셀에 지금 우리가 컨텐츠, 요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 뷰랑 안에 옆에 레이블 하나가 구성되는 형식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요거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 뷰가 나오는 이런 화면들을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저 테이블 뷰 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미지 뷰를 하나, 저 빨간색으로 이미지 뷰를 놨고요. 저 노란색에 이제 레이블을 하나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NS 딕셔너리라는 저 스토어 프로퍼티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 보일 수 있는 디테일 뷰 컨트롤러에서도 똑같은 화면 구성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프로퍼티를 구성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다가는 우리가 컨텐츠라는 저 모델 그 프로퍼티를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자분이 또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코드를 또 짜놨는데 깔끔하게 짜놨는데 다가와서 또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간단한 기능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자,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진첩처럼 볼 수 있는 모드를 추가할 수는 없을까요? 벌써 욕하는 분들 계시는데 나 진짜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뭐 매일같이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상황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디서부터 이것이 출발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MVC 패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MVC 패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모델 먼저 우리가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테이블 뷰 셀의 모양은 이렇게 한번 구성이 될 거고요. 우리 컬렉션 뷰 셀 모양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컨텐츠는 아마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컨텐츠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URL, 그러니까 이미지를 불러올 그 URL 스트링, 그리고 노트 옆에 들어갈 텍스트 스트링을 하나 프로퍼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클래스, 그러니까 레퍼런스 타입을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것을 또 구조체로 한번 또 제가 바꿔봤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컨텐츠라는 구조체를 이제 하나 만들어주고요. 요것들을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다가도 저 컨텐츠 어레이를 하나 넣어주고, 컬렉션 뷰 컨트롤러에다가도 컨텐츠 어레이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저것도 뭔가 우리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조금, 좀 유려하게 컨텐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기능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프로토콜로 묶어줘 봤어요. 저 녀석들은 저런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저 프로토콜을 우리가 명시를 해줬고요. 저 두 개의 뷰 컨트롤러가 같은 그 데이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전 사실 그 밸류 타입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보다 밸류 타입을 더 우선시해서 쓰라라고 말은 했지만 전 사실은 이렇게 싱글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밸류 타입 프로퍼티를 하나 넣어주고 그 밸류 타입을 쉐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보자면은 테이블 뷰 컨트롤러 컨텐츠라는 그 모델 프로퍼티랑 저 컬렉션 뷰 컨트롤러의 모델 프로퍼티가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되는 모양을 제가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조 타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악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밸류 타입만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모델을 한번 우리가 예쁘게 구성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뷰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테이블 뷰 셀 모양과 그리고 컬렉션 뷰 셀의 모양 그리고 디테일 뷰 컨트롤러의 뷰의 모양을 보면은 이미지 뷰 하나랑 레이블 하나가 들어가 있는 모양 이렇게 공통적으로 뭔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통점들을 지금 찾아 나가서 그것들을 어떤 기능 단위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미디어 컨테이너라는 프로토콜을 한번 만들어 줬고요. 그 프로토콜에는 그 컨텐츠가 당연히 아까 만들어준 모델 프로퍼티로 들어와야 될 거고 UI 이미지 뷰랑 레이블 그리고 그 컨텐츠가 변경이 되었을 때 뷰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소드 하나가 이렇게 그 프로토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미디어 컨테이너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저 컨텐츠가 바뀌었을 때 저 뷰에다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기본 구현으로 메소드로 그냥 구현을 해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 타임라인 테이블 뷰 셀 그리고 컬렉션 뷰 셀에 동일하게 미디어 컨테이너라는
저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프로퍼티만 이렇게 명시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저 컨텐츠 체인지드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구현 없이도 저 프로토콜을 가져와서 쓰는 것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것과 마찬가지로 디테일 뷰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방금 앞에서는 셀이랑 콜렉션 뷰 셀이랑 테이블 뷰 셀이었는데 여기서는 디테일 뷰 컨트롤러에까지도 우리가 프로토콜을 적용하니까 같은 기능, 같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미디어 컨테이너라는 프로토콜만 가져와서 쓰면 우리가 그런 기능들의 블럭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셀과 테이블 뷰 셀이랑 컬렉션 뷰 셀 그리고 디테일 뷰까지 이 뷰의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같은 기능들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그 테이블 뷰 컨트롤러랑 이제 컬렉션 뷰 컨트롤러랑 공통 기능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셀을 눌렀을 때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컬렉션 뷰 컨트롤러랑 그리고 테이블 뷰 컨트롤러랑 서로 가지고 있는 부모 클래스가 UI 뷰 컨트롤러밖에 없는데 그 UI 뷰 컨트롤러에다가 익스텐션으로 구현을 해주기에는 조금 뭔가 꺼림칙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프로토콜로 끄집어내서 익스텐션으로 기본 구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푸시를 해주려면 얘가 프로퍼티로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프로토콜로 명시를 해줬고 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메서드를 기본 구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 컨트롤러랑 타임라인 콜렉션 뷰 컨트롤러에다가 저 프로토콜만 가지고 조립을 해주니까 저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제가 동일하게 줄 수가 있었어요. 테이블 뷰랑 컬렉션 뷰에서 동일하게 푸시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맞춰줄 수 있었죠. 기획자가 다시 저한테 옵니다. 네. 뭐 하나 해놓으면 또 오고, 뭐 하나 해놓으면 또 오고. 네. 이건 진짜 간단한 건데요, 성규씨. 사진 말고 영상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쉽겠죠? 네. 쉽겠죠? 진짜.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가 또 간신히 이렇게 또 코드 이쁘게 만들어 놨더니 와서 또, 쉽다고, 지가 하지. 네. 그래서 요 코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씩 우리가 변경을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잘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테이블 뷰 이제 셀이랑 컬렉션 뷰 셀 그리고 디테일 뷰 컨트롤러의 그 뷰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 뷰였던 요 녀석이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우리가 둘 다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로토콜에는 미디어라고 해서 이미지 뷰를 우리가 프로퍼티로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미디어 컨테이너라는 익스텐션을 통해서 기본 구현을 해줬었는데 지금 저 이미지 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이미지 뷰가 지금 현재 화면에 이미지만 보여줄 수 있는 상태로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들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컨텐츠, 미디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로 우리가 프레임을 가지고 컨텐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다 라고 해서 프로토콜로 제가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미지 뷰랑 AV 플레이어 레이어라는 저 두 가지 요소들을 저 컨텐츠 프레젠테이블이라는 프로토콜을 따르겠다라고 명시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 기능의 블럭을 가져와서 붙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미지 뷰랑 플레이어 레이어는 둘 다 프레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기에다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줄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기본 구현을 덧붙여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미디어 컨테이너라는 저 프로토콜로 돌아왔을 때 이제 저 이미지 뷰가 필요 없었죠. 이미지 뷰 대신에 우리가 컨텐츠 프레젠테이블이라는 저 프로토콜을 따르는 녀석 아무나 오면 된다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컨테이너 그 프로토콜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컨텐츠라는 모델 스트럭트에는 그 미디어 타입만 우리가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저 타입에 따라서 저 컨텐츠를 보여줄 모드를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변화를 조금 줘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실제로 그 비디오를 보여줄 그리고 이미지를 보여줄 프로퍼티만 조금 더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완성된 그 이제 조각 모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컨텐츠 프레젠테이블이라는 그 프로토콜을 따르는 미디어를 가져야 되고 저 이미지 뷰랑 플레이어 레이어를 가질 수 있는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디어 컨테이너라는 그 프로토콜의 익스텐션으로 제가 기본 구현을 더 추가를 해준 게 저 미디어라는 게 아까 방금 전에 프로퍼티로 우리가 프로토콜에 구현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저 녀석도 기본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자체도 익스텐션으로 컴퓨티드 프로퍼티, 연산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타입에 따라서 어떤 프로퍼티를 반환해 줄지를 저렇게 익스텐션으로 제가 기본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는 이렇게 사진을 눌렀을 때는 사진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영상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영상을 재생해 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셀에 가서 또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당연히 이미지가 나오겠고 영상이네요. 네, 영상이 나오겠고 또 요것들이 똑같이 컬렉션 뷰 컨트롤러에 가서도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디테일 지금 세 가지 화면 요소 그러니까 셀이랑 테이블 뷰 셀이랑 컬렉션 뷰 셀 그리고 그 디테일 뷰까지 세 개의 그 화면 구성을 저 프로토콜이랑 그 모델 스트럭트를 바꿔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요것들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본다면요. 범용적인 사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브젝티브-C의 카테고리 기능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구조체라든지 열거형이라든지 다른 타입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그 스위프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도 사용할 수 있고 구조체, 뭐 열거형 모든 타입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요 예제 제네릭까지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조금 더 플렉시블하고 그리고 타입 세이프한 그런 프로토콜 사용을 원한다면 제네릭과 묶어준다면 더욱더 강력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프로토콜로 명시해줬던 그 타입들이 그 프로토콜만 그 프로토콜만 따르는 타입은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섞여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타입이 이제 프로퍼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섞여서 들어오지 않고 딱 하나의 타입으로 정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네릭만 이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들을 우리 타입 세이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 상속의 한계를 극복을 할 수가 있죠. 요 클래스 상속도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 프로토콜만 추가를 해주면은 그 클래스든지 스트럭트든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기능의 블럭을 우리가 조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체, 스위프트의 구조체는 상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속이 불가능한 구조체에 우리가 기능들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프레임워크나 어떤 상속 체계에 종속적이지 않게 우리가 기능들을 조합을 해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비용이 훨씬 적어지게 되죠. 레퍼런스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ARC 아니면 레퍼런스 카운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메모리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밸류 타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다음 세션의 스위프트 퍼포먼스 부분에서 자세하게 또 다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점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이제 WWDC 세션을 보게 되면 요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테스트에 용이한 코드들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가 쉬워지는 그런 장점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죠. 네,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을 가질 수 있냐라고 본다면 오브젝티브-C에서 구현해놓은 프로토콜에다가 스위프트 익스텐션을 붙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이 구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델리게이트나 데이터 소스 그리고 프레임워크 프로토콜의 기본 구현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코아 터치나 뭐 아니면 코코아 프레임워크는 지금 아직 다 오브젝티브-C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현되어 있는 뭐 델리게이트, 데이터 소스 이런 프로토콜들은 전부 다 오브젝티브-C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오브젝티브-C로 작성된 프로토콜, 그러니까 뭐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필드 델리게이트라든지 이런 프로토콜은 오브젝티브-C로 그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스위프트로 익스텐션을 붙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것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친구한테 막 야,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짱이라고 막 이러면서 한번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딱 보여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오브젝티브-C 프로토콜에서는 아직은 익스텐션을 통한 기본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저 텍스트 필드 델리게이트에 보면 우리 텍스트 필드 should return이라는 저 그 델리게이트 메소드가 있죠. 주로 기본적으로는 뭐 저렇게 텍스트 필드에 키보드를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뭐 다음 텍스트 필드로 넘어가게 하는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구현으로 넣어주면 참으로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 프로토콜만 이제 내 뷰 컨트롤러에다가 저 텍스트 필드 델리게이트를 이제 따르겠다, 저거를 이제 준수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저 메소드가 자동으로 콜백으로 내 거에서 작동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도 뭐 그 테이블 뷰 셀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셀을 선택했을 때 뭐 디셀렉트가 자동으로 된다든가 뭔가 한다든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구현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조차도 오브젝티브-C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익스텐션으로 요것이 구현이 되지 않더라. 네. 이게 안 되면 진짜 아직까지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요 프레임워크들이 변경이 된다든지 뭐 스위프트 코드로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해결 방법으로 애플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우리가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랩을 해달라고 해서 진짜 제가 랩을 했네요. 네, 시간이 좀 남진 않아요. 네, 남진 않을 거예요. 네, 어차피 제가 10분을 단축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죠. 네, 어차피 이 슬라이드 올라갈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이유가 이제 뭐 밸류 타입을 좀 더 우리가 원활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능상의 이득도 취할 수 있고요. 프로토콜이랑 익스텐션이랑 그리고 제네릭이 만나게 되면 이것은 진짜 환상의 궁합 삼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OOP,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상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확장하거나 추가를 했던 그런 상속의 개념에서 조금 탈피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토콜과 익스텐션을 통해서 그 타입들의 기능을 수평적으로 확장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기능 추가를 우리가 상속이 아닌 저런 수평적인 확장을 그리고 그 기능들의 조립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작년에 더불어서 올해까지 WWDC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작년에는 그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세션이 열렸었고요. 그리고 밸류 타입을 통한 뭐 더 나은 앱 만들기라는 세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 UIKit 앱에 이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세션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네. 그래서 요것들도 그것을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예제를 좀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그 세션을 한 번 더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좀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스위프트 퍼포먼스 이해하기라는 부분에서 요 밸류 타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진짜 이제까지 말을 해본 것 중에 제일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